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무탄트 메시지, 말로 모건 지음. 무탄트 메시지는 말로 모건이라는 미국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 호주의 원주민 참사람 부족이라는 이 원주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원주민들과 함께 장장 넉 달 동안 호주를 가로지르는, 호주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여행은 전혀 이 여자 의사, 미국인 여자 의사가 생각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호주 원주민 참사랑 부족을 통해서 백인들이 지금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모건이라는 여자분은 이 당시에 나이가 50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방의학, 자연치유학 이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자기 병원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안이 들어오게 되죠. 미국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예방 시스템을 호주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 초청을 한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또 호주에 예방의학을 이제 들여오기 위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자기 병원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이 여의사가 호주로 향하게 되는, 어려서부터 이 호주에 대한 막연한 이 동경도 있었고요. 동물원에 가도 꼭 캥거루와 이 코알라를 먼저 찾을 정도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새로운 땅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딱 마침 그 연락이 왔을 때 자기 인생의 제2장을 펼칠 큰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약혼 이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약속하게 된 거죠. 딸은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나가 살 거니까 자유로워진 거죠. 이 자유로움을 이제 자기가 세계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딱 그 순간에 운명은 노크를 합니다. 호주로 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호주로 향하죠. 호주는 차가 반대쪽으로 다니는 거,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것 말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하지만 지내다 보면 볼수록 이제 미국과 다른 점들이 보이는 거죠. 미국인인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 호주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한, 여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백인들이, 초창기 미국 백인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얼마나 이 야비하게 사기를 치고 또는 학대를 하면서 이 땅을 뺏었는지, 근데 그것 못지않게, 아니 더한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 호주 원주민을 대하는 호주 백인들의 태도는 지금까지도 이 당시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더 심한 차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땅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여러 차별이 했지만 미국인으로서 본 이 호주는 미국보다 더 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연히 이런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이 말로 모건이 이제 거기서 사귄 소위 이제 멋지고 좀 능력도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남자친구는 전혀 이 말로 모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이 미개하고 미천한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역사책을 하나 건네줄 정도로 네가 이 책을 읽고도 네가 호주 원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주게 되죠. 이 책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는 거기에는 막 이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 있죠. 거기에 몇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영국왕 조지 5세가 호주 타임즈에 인터뷰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923년 차입니다. 호주 원주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등급이 낮은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역사를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들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주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된다고 해도 그들이 뒤에 남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줄 어떤 기념물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구 역사의 아주 이른 시기부터 호주의 드넓은 평원지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닌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 한 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책에는요. 존 벨레스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겠지만 너희는 내가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인류학 보고서에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입니다. 호주 원주민은 냄새 맡는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음. 과거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아주 조금만 발달했음. 아이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별로 없음. 건실하지 않고 비겁하기까지 함. 고등동물들과는 달리 고통에 둔감한 편임. 이런 책들이 역사책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역사책을 보면서 자란 그 남자친구, 그 호주의 대부분 백인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어떤 의도로 적혀져 있는지, 그리고 직접 만나 상대를 이해할 생각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밖에 좀 기이한 끔찍한 성인식 과정이라든지 또는 가끔 식인종들이 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도 한다. 이런 말도 적혀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이 역사책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백인 사회에도 근데 하기야 이 호주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이런 그 언론을 이용한 또는 교육을 이용한 이런 그 잘못된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잘 이용했던 거죠. 이 백인 정부가 말이죠.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이 말론 모건이라는 이 백인 여자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 그리고 호주를 돌아다니면서도 어떤 곳에서도 이 원주민들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한 거죠. 원주민은 미국처럼 그 호주의 중간은 사막화, 살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 사막화된 살기 힘든 곳 한마디로 쫓겨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는 호주는 대부분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이제 큰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에서는 원주민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시골 농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주인으로 아니라 일꾼으로 이제 사용되고 이제 일꾼으로 가끔 원주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캥거루의 이름에서 빗댄 제커루라는 그런 비하된 이름으로 불리우곤 했다고 합니다. 캥거루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하찮게 미개한 그런 종족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혼혈인들이죠. 원주민과 백인 사이 혼혈인들도 이 아이들도 살기가 참 이 사람들도 힘든 부류에 속하는데 이 아이들이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이 석유 냄새를 맡고 거기에 약에 취해 있는 거죠. 예, 본드 냄새 맡듯이. 근데 이 사람은 의사고 그게 몸을 다 망칠 거라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감히 이렇게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여자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얼마 뒤에 그 중에 하나애가 죽은 채로 실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중독으로. 그리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뭔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아무도 백인들은 써주지 않으니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자.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하고 모여서 이 원주민 혼혈이랑 원주민들 몇 명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사업체를 하나 만듭니다. 어떤 사업체를 만들까 고민도 같이 하게 되고요. 자기가 예전에 이 경험이 있었던 미국에서 했던 그 호주는 방충망이 그 시대에도 없다고 해요. 모기는 없지만 바퀴벌레나 이런 다른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방충망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나름 성공을 거뒀죠. 이 성공한 사례, 이 원주민, 청년 원주민들이 사업체를 일으켜서 성공한 사례가 이 호주의 반대편 쪽 어느 부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초대를 받게 돼요. 우리 한번 모임에 이제 한번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뿌듯하죠. 내가 했던 이 업적에 어떻게 알고 나를 초대해 주나. 그 당시 이 모건은 뭐 흔히 아는 그 백인들의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오찬 모임, 점심을 대접하면서 가서 뭐 나한테 어떤 내용으로 부탁은 안 했지만 강의도 한마디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준비성 강한 이 아주머니는 강의할 것도 준비하고 또 그래도 정식으로 초대받았으니까 옷도 새로 장만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12시에 이제 우리가 호텔로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픽업을 가는 거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옷을 쫙 빼입고 그 더운 날씨 40도가 넘는 그 더운 날씨에 옷도 정장을 딱 입고 또 하이힐도 신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아무리 못해도 어떤 중형 세단 정도는 차가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뚜껑도 없는 지프차 같은 차가 하나가 날라옵니다. 원주민이 운전하고 있는 그 원주민도 꼬질꼬질한 맨발에 양말도 신지 않은 운동화를 신고 차를 타고 옵니다. 이 호텔의 그 벨보이가 인상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서로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압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게 되죠. 운전기사는 아주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말도 없었고요. 덜컹거리는 이제 편하지 않은 차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좀 도시 외곽에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도시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타고 또 고속도로를 나가서 비포장도로를 막 길도 없는 그런 길을 한 4시간을 덜컹거리며 가게 됩니다. 이 여자는 화장도 다 지워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신발도 벗지 못하죠. 신발을 벗으면 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서 찾지 못할 정도다.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시간을 타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양철판으로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여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리면서 이제 그 과묵한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통역자가 되겠습니다. 기가 차죠. 그리고는 우리 모임에 들어오시려면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몸을 정화해야 되니까 이거 입으세요 하면서 이제 천조가리 하나를 줍니다. 말 그대로 천조가리 하나죠. 이제 통째로 이렇게 몸을 휘어감는 한 조각으로 된 옷입니다. 보자기 같은 거죠. 그걸 주고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벗으라고 합니다. 속옷, 뭐 팔찌, 시계,
뭐 모든 신분증, 뭐 미리 준비해 갔던 카메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여자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까지 갔으니까 돌아올 수도 없고. 바위, 조그만한 나지막한 바위에 이것을 다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거기 차곡차곡 나중에 다시 입어야 되니까 차곡차곡 쟁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철 집으로 보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뒤돌아보니까는 거기서 도와주던 그 아주머니, 원주민 아주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서복히 쌓아놨던 자기 짐을 그대로 들어서는 모닥불로 갖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혀 뭐 말리거나 화를 낼 수도 없는 게 너무 편안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을 위한 일이에요 라는 느낌으로 자기가 걸치고 있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철 집 안에 들어가죠. 거기에는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원주민 모습 그대로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흰 칠을 하고 잔뜩 이제 꾸며놓은, 하지만 이제 옷이라고는 이제 중요 부분만 가린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안 그래도 더운데 그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그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을 치르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주술적으로도 보이고 어쨌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음식도 없고 뭐 테이블도 없고 하다못해 뭐 무슨 돗자리도 없는 그냥 모래바닥 위에 바닥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고 자기는 이상한 의식을 치러서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두로부터. 어떤 인정이 자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참사람 부족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자신들의 메신저, 자신들의 메시지를 백인 사회에 전해줄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자,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우리는 호주 대륙을 지날 거다. 가로지를 넣어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당신도 같이 갑시다 하고 바로 그 길로 바로 다 모두 나오게 됩니다.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유일하게 통하는 한 사람도 과묵하고 물어보죠.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러니까 한 넉 달 정도 걸릴 거다. 그때까지도 이 반신반의하면 믿지도 않습니다. 이 의식을 어느 곳에 가서 뭐 맛있는 것을 먹은 다음에 난 돌려보내주겠지. 나는 지금 뭐 갖고 있던 신분증도 다 타버리고 신용카드도 타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또 난리 날 텐데 막 잡다한 생각들이 나죠. 뭐 공과금도 안 냈고 호텔 방값도 내야 되고 우리 딸은 내가 실종됐다고 찾으러 걱정을 할 거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도 마법에 이끌리듯이 이 여자분은 길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 자리, 야영지라고 해봐야 지붕도 없는 그냥 노천에서 자는 거지만 야영지에 도착할지까지 한 3시간 정도를 걷게 되는데요. 맨발로, 신발도 없잖아요. 이 맨발로 걷게 되는데 이분들은 발이 아주 단단한데 이 의사는 온갖 그 가시나무들의 발을 다 다치게 돼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분들을 따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운명처럼 시작되는 거죠. 이 책을 보시면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정말 이게 실화라는 말이 없다면 소설이라고 해도 그냥 믿어지는 재밌는 구성과 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길을 떠난 이 여자가 뮤턴트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돌연변이 이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부를 때 무탄트라고 부르는데 이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실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뜻에서 무탄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사람이, 이 여자 의사가 이 참사랑 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시작 부분까지만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이 처음 번역됐을 때 한국어로 무탄트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류시아 씨가 번역하면서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발행되고 또 그 다음 해에 같은 류시아 씨 재번역으로 무탄트 메시지로 그리고 지금까지 무탄트 메시지로 이제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이 여자 백인 혼자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연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 물론 이 여자는 나름 교육을 받고 그래도 자연 치유를 공부한 사람이고 과학적으로도 자연에 친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무지한 그리고 이 텔레파시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리고 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사람들이 봤던 그 무턴트의 대표자였던 거죠. 이랬던 여자 의사가 백인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변화하는 그리고 배우는 깨닫는 그 남자친구가 역사책에서 보여줬던 아무것도 모르고 역사도 없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 그 교육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상과 문화를 가졌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여행을 마친 뒤에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책이 나왔고 이 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분들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전혀 영향이 미칠 것 같지 않은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인 저에게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전해진 거죠. 정말 이 메신저를 참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되는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또 뒤에 또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과 생각할 내용들이 또 따라오거든요. 또 뒤에 여행을 떠나서부터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닿을 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먼저 책을 찾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